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리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네이버의 최근 근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 가지 좀 함의, 그러니까 뭐 숨겨진 뜻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토론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네, 네이버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오늘은. 예, 아무래도 제가 네이버를 출입하고 있고 또 네이버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이다 보니까 시시각각 이 네이버의 그 변화와 정책, 그다음 서비스에 많이 주목을 해요.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이버가 창사 이래 최대 모험 쇼를 펼쳐요. 물론 뭐 지난 수요일 10일에 그 발표를 하겠는데 네이버 모습 보셨어요? 제가 직접 그 화면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거를 했다가 불편하죠. 어색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 검색 창이랑 밑에 이제 그 버튼 하나 남겨놓고 이제 없애는 건데 예. 우리로 치면 조선일보가 지면 신문을 버리고 온라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만큼의 큰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안에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10일 날 그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비스 총괄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전에도 무럭무럭 얘기 나오긴 했어요. 네이버가 검색창만 남겨놓고 다 없앤다. 예. 그래서 어느 모습이냐 뭐 했는데 진짜 없앤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없애도 그게 본인이 카드라고 해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거를 오른쪽으로 하면은 뭐 뉴스 이런 콘텐츠, 왼쪽으로 하면 커머스 이쪽으로 하더라고요. 일단은 모바일이라는 한정된 그 화면 안에서 많은 걸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이긴 하는데 요 날 그 행사를 발표했던 그 행사는 그 네이버 커넥트라는 행사고요. 네이버가 내년도 사업 계획과 서비스 개편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됐어요. 이 자리에 말미에 또 오디오 클립 서비스도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예, 아무튼 그랬답니다. 네. 뭐 희망의 끈은 놓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예.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하더라고요. 오디오 클립 리더가 나오셔가지고 네. 자기네 오디오북이나 음성 합성 기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좀 밀어주시지. 그러게요. 예, 아무튼 이거 듣고 계시면은 잘 좀 하세요. 예. 사실 이런 행사는 기자들이 잘 안 챙겨요. 커넥트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뭐 없고 어디까지는 대상이 소상공인 뭐 1인 창작자다 보니까 그리고 뭐 커넥트에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선보인 거라고 해봐야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됐고 뭐 공지됐던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네이버가 모바일 메인 페이지를 전면으로 바꾸고 이를 공개하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기사에도 나온 얘기긴 한데 저도 그 언급한 내용이긴 해요. 네이버 모바일의 하루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방문자 수요? 예. 한 4천만 명? 3천만 명? 오, 거의 근접했습니다. 예. 저희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쳤을 때 뭐 일단 3천만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예. 거의 대부분의 성인이 뭐 방문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인터넷을 쓰는 모든 사람이 뭐 방문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3천만 뷰라는 거 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영어권을 제외하고 중국권 제외했을 때 예. 그만한 인구에 그만한 그 트래픽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네이버를 방문한 이유는 또 제각각이긴 합니다. 윤리드님은 네이버 어떤 이유로 좀 많이 좀 방문하시나요? 저는 최근에는 그냥 약간 심심풀이 용으로 뭔가 보기 위해서 시간 때우기 용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예. 동영상도 보고 뭐 쇼핑도 보고 뭐 네이버 뿜도 보고.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는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어린 친구들은 저보고 늙었다고 요즘 맞아요. 누가 네이버로 보냐며 예. 유튜브로 시간을 때우셔야죠 뭐 이러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네이버로 많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뉴스랑 다음에 있는 펀 웹툰 이런 걸 자주 보긴 하는데 네. 일단 검색한다 그러면은 PC를 할 때는 이제 주로 크롬 브라우저를 쓰니까 네. 크롬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 모바일 할 때는 네이버로 검색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검색과 뉴스를 많이 보긴 하는데 실제로 그 지딘드 코리아라는 IT 전문 매체가 오픈 서베이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이버와 다음 앱 첫 화면에 뭐 콘텐츠 노출 뭐만 그러니까 뭘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41.4%가 최신 주요 뉴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 다 없애더라도 뉴스 보기 하나만 남겨놓으면 자기는 네이버는 다음에 그걸 보러 오겠다 요 표시였거든요.
맞아요. 네이버 뉴스만큼 좀 뉴스를 보기 편한 네. 플랫폼도 없기는 해요, 사실. 2위가 생활정보 18.6%, 3위가 검색 14.6%였습니다. 참고로 그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뉴스를 보시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1%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 정도고요. 4%. 네. 이 4% 수치가 의미하는 게 지상파의 직접 수신율 있잖아요. 예. 안테나로 직접 보는 경우가 예. 한 4%, 5% 비슷하거든요. 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의외로 사람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네이버 앱을 실행시켜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런데 네이버는 이런 가장 큰 수요, 트래픽을 일으키는 가장 큰 수요인 이 뉴스를 첫 화면에서 빼서 두 번째 화면으로 가져가요. 네. 바뀐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는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긴 한데 그린 다시라고 해서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야지 뉴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좀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귀찮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열어보고 한 5개 뉴스 예. 보고 거기서 오늘 하루 이슈가 어느 게 되어 있구나 좀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눌러진 뉴스 화면을 뭐 보러 간다고 해도 예전 뉴스 보기와도 somewhat 달라지긴 합니다. 그동안 네이버의 그 큐레이션에 길들여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어색하게 짝이 없어요. 자기가 구독한 언론사 뉴스와 나에게 맞는 맞춤형 뉴스 기사가 짝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내가 구독한 언론사 페이지, 네. 오른쪽에는 네이버가 인공지능이 큐레이션을 해서 나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 준 거. 이 작은 화면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돌리면은 예. 언론사 화면, 이쪽 돌리면은 맞춤형 뉴스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왜 그러냐? 일단은 네이버가 3천만이나 보는 화면에 예. 뉴스 5개, 6개를 배치를 함으로 해서 여론을 향배를 바꿀 수 있다, 바꾸고 있다라는 네. 그런 의혹에 대해서 발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시달리기 싫어요 라면서 내놓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네, 굉장히 이용자 편의성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구글 뉴스를 안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예. 좀 불편하잖아요. 좀 보는 게 또. 게다가 예쁘지도 않고. 모바일 그 언론사 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귀찮고. 뭐 더군다나 그 인터넷 비즈니스 특히 3천만이 오는 그 화면인 거잖아요. 예. 특히 뭐 요런 수백만 수천만의 방문자는 웹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 추가 가져온 악영향은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사실 작은 클릭질 하는 것도 귀찮아 하잖아요. 기왕에 한 번에도 보는 걸 원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간편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거, 클릭질을 최대한 적게 줘야 한다는 게 인터넷 비즈니스 특히 웹이나 앱을 구성한 디자이너들의 강박이기도 해요. 그런데 최소 뭐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뉴스를 보러 오는데 네이버에 들어오는데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고 우리 예전에 보던 그런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좀 불편함이 좀 클 수밖에 없고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험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해요. 그 한성숙 대표도 이렇게 말했어요. 3천만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에 자신들의 미래가 있다. 대단한 거예요. 한 기업이, 한 국민, 한 나라 전체의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1%만 좀 삐져도 30만이에요. 30만이면은 예. 거의 서울시는 몇 개 동이에요. 거의 뭐 한 개 구가 거의 60만 그 정도 된다고 치면은 네. 2%가 이제 변심을 하면 한 개 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추월을 감내하고더라도 자기들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 텍스트 위주의 아까 말씀하신 뭐 노땅 네이버 취급을 받게 되면은 네. 앞으로의 그 네이버의 사업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잔뜩 배어져 있는 거죠. 네. 이런 네이버의 변화를 이끈 요소는 외부 정치적인 영향과 뭐 시장의 변화 등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외부 정치적인 영향은 바로 드루킹 사태가 물론 이게 지금 요게 원인이 된 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촉발점이 돼서 원래보다 커넥트 행사를 한 달 일찍 했거든요. 평소보다. 네. 한 달 일찍 한 이유도 뭐냐면은 한성숙 대표가 지난 5월 기자간담회 때 기자회견 때 3분기 안으로 발표했거든요. 바꾸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식적인 행사로 이걸 말하는 한 거였던 거죠. 네. 일단 드루킹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드루킹 누구냐? 네. 올 1월 네이버는 분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자신들이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조작하고 방조한다는 의심이 좀 나오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서 CCBB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거죠.
본인들 난 떳떳해. 네.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자신들은 뉴스 배치나 댓글 관리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도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저도 그랬어요. 네이버를 공격하는 뭐 댓글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호도하는 게 이른바 구여건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잘 알려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와서 10알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댓글 조작 뭐 이런 거. 또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이용하는 어쨌든 그런 것도 뭐 사실 전 정권에서 있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예. 매크로 프로그램은 또 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였고, 그런데 결과가 나와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드루킹이 네. 정치 낭인이자 파워블로거였는데 이 사람이 네. 민주당 당원이었던 거죠. 깜짝 놀랐죠. 예,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이 거의 이제 대선 패배, 거의 역대 대선에서 최다 격차의 패배를 당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거의 당이 몰락을 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잡은 거죠.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 공세 삼아서 공격을 합니다. 저는 정말 가관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의원총회를 네이버 사옥 앞에서 열고 뭐 김성태 대표를 비롯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또 네이버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CEO들과의 간담회를 그 빙자한 공개도 나섰죠. 저도 예.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한 대표나 그 임원들 입장에서는 참 참담하게 좀 그지 없었을 거예요. 그 윤리드님도 그 당시에 뭐 뉴스나 이런 걸 읽어보신 게 좀 있으시나요? 뭐 네이버 사태에 대해서 당시에? 그때 당시 사실 제가 좀 이 IT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어가지고 사실 정치 쪽을 많이 보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그걸 보면서 좀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설마 네이버까지 들어갔으려나 막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들 예, 네이버에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약간 저도 예전에 네이버 출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네이버 편이 좀 되지 않았었나 싶어요. 네. 사실 매크로는 많이 써요. 예. 진짜 우리 수강 신청을 매크로 쓰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경우가 또 안표상들이잖아요. 프로야구.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게임 출입을 담당을 했을 때 게임 그 이벤트라던가 출시를 한다던가 그럴 때 보면은 상위 검색어에 항상 게임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게 사실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정말 나는 게임 출입하기 전엔 게임을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갖나? 하고서는 슬쩍 물어봤었는데, 약간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와 같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실시간 조작을 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배틀그라운드에 난 핵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일종의 매크로예요. 예.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쉽지가 예. 않아.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봐야 그런 매크로 핵을 쓰는 사용자를 적발을 해서 계정 차단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또 다른 계정으로 그치, 또 만들어서 또 만들면 되는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100% 차단을 하기는 어려운 그 실정을 좀 예. 알다 보니까 좀 그나마 IT나 이쪽을 안다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일반 국민들은 또 그렇게 모르시죠. 예. 왜 네이버 못 막냐,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고, 네이버 입장에서 억울만도 했긴 했죠. 예. 또 더군다나 네이버에 송고된 기사 수만 하루에 뭐 수만 개는 될 텐데, 예. 뭐 자유한국당 분들 보니까 몇 달 전, 몇 주 전 기사 몇 개 들고 와서 왜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 요거 메인에 올려놓고, 예. 그다음에 여당이 유리한 기사는 왜 불리한 기사는 왜 빼놓고 있느냐 이렇게 막 따지시는 거예요. 몇 개 기사를 예. 가지고 와서 사장한테 좀 따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알아 본인이. 예. 좀 솔직히 좀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뭐 뉴스 사업을 그만둬라 뭐 했고, 어떤 분은 청와대 가서 알랑방 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막 공격도 했거든요. 예. 보니까 그 경영진도 그렇고 정말 짜증나다, 시달리기 싫다 이런 게 얼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게다가 또 매번 그 선거 때마다 정쟁에 또 휘말리긴 했거든요. 실제로도 당시 이제 4월 요때가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창 이제 그 선거 직전, 그 예. 선거 이제 운동하기 직전이라서 뭔가 여론몰이가 이렇게 필요했었거든요. 게다가 견제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기사를 못 올리게 하려고 하는 예. 그런 것도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 경영진 입장에서는 매번 뭐 선거 때마다 이런 거 갖고 이제 좀 시비가 걸리니까 이 꼴이 난 거죠.
그래서 좀 빼기로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근데 5월달 네이버가 한 대표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뉴스를 두 번째 페이지에 넣겠다는 다짐을 하긴 합니다. 예. 그것도 대표가 직접 나왔는데 진정이 안 돼요. 예, 드루킹 사태는 근데 극적으로 6월 지방선거 종료 후에 쑥 들어갑니다. 주변 얘기가 된 거고요. 네. 언급도 안 해요. 예,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태를 들어 현 정부 도덕성 흠집을 내려고 정치 쟁점화를 했던 계획이었는데 무산이 됐던 거죠. 자유한국당이 참패로 끝났고 그 이후에 한 달인가 아마 그 이내에 바른미래당이 이제 간담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대표가 직접 나왔거든요.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예, 드루킹도 안 나왔고. 예. 일단 두 번째는 또 시장 요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예. 올해 들어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됐다고 하는데 사용 시간을 보면 네이버와 유튜브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리도 주변 분들도 유튜브를 주로 많이 보신다고 하시니까. 네, 맞아요. 유튜브를 더 많이, 그러니까 제 세대만 해도 아직까지 네이버를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20대 초반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이버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용으로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검색도 네이버로는 요즘 검색을 안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검색을 하다가 요즘은 또 유튜브로 넘어왔다고 해요. 그렇죠. YZB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유튜브의 사용 시간은 실제 지난 2월 약간 지난 통계가 나는데 257억 분이 돼요. 한국 안드로이드 사용자들 한 달간 유튜브 사용 시간 총량을 계산한 건데요. 카카오톡이 179억 분, 네이버가 126억 분입니다. 문제는 2017년 3월 이후로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사용 시간이 정체를 넘어서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3월 네이버의 사용 시간 144억 분이었고 유튜브는 185억 분이었는데 유튜브는 50% 가까운 신장률을 보인 반면에 네이버는 10% 넘게 감소했던 거죠. 이런 이탈은 10대와 20대의 이탈과 맞물려 있고 저도 요새는 네이버도 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좀 많이 보니까 한 대표도 이를 직접 언급을 합니다. 지금처럼 편하게 간다면 평장은 하겠지만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안 바뀌면은. 그래서 결국 결단을 내린 것이고 10대와 20대가 다시 돌아와 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영상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3천만 우리 국민의 생활 습관을 또 네이버로 또 바꾸겠다 의도로까지 해석이 됩니다. 네이버 이런 시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이미 그 영상 시장에서 유튜브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리고 요즘 10대, 20대 애들은 다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사실 영어로 된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더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글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이 체제를 바꾸는 게 아마 과연 네이버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돼요. 이게 UI를 바꾼다고 해서 사용자가 들어온다랑 보장할 수 없는 게 이게 사용자들은 유튜브가 재미있고 볼만한 영상이 많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는 거지 단지 UI가 편해서 그런 거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도 자체가 좀 약간 불안하고 또 다른 한켠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모바일한 작은 페이지에서는 기존의 PC에서 하던 디스플레이 광고, 예를 들면 배너 광고에 대한 한계가 되게 분명해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바뀐 커머스를 많이 내세웠거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아까 왼쪽으로 하면은 뉴스 콘텐츠가 뜨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커머스가 떠요. 달리 말하면은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 하나의 장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개 수수료나 이런 거 수입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그 네이버 안에 그 쇼핑몰 안에 입점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수입을 늘려주겠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본인들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수입이나 이런 것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봤을 때 모바일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한계점에 부딪힌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걸 알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바꿔서 커머스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 홈쇼핑 화면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뀐 화면을 보면은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은 뉴스 화면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은 쇼핑몰 화면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네이버에 대한 시도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던 수요가 구글까지 갈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이 수요는 근데 첫 번째가 저는 다음 뉴스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음. 예. 그리고 뭐 진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또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사람들이 습관을 바꿔서 네이버가 바꿔놓은 그런 UI를 따라갈 거다 이렇게만 예. 예상을 하세요. 예. 물론 한 10%, 20%, 뭐 거의 300만, 400만, 엄청난 숫자죠. 네. 빠져나가긴 하겠죠. 그런데 네이버는 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 유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느 네. 정도 모험을 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한 대표도 좀 고민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글을 막 구글에 대항했던 그런 예.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네이버가 사실 자랑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유튜브의 힘에 못 이겨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조금씩 잠식되고 있는 게 예, 그게 좀 보이죠. 안타까워요, 사실.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진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싸이월드가 예전에 한 방에 훅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서 예, 네이버도 이러다 한 방에 훅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구글과 유튜브의 그 밑에 들어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예, 뭐 시사점은 뭐 네이버에 있면 대단하다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뭐 이렇게 몸부림친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의미이긴 한데 그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게 한 기업의 변신이 뭐 시장에 따른 능동적인 시도가 아니라 뭔가 정치적이거나 좀 약간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예, 타의적으로 선택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점이에요. 네, 예. 물론 네이버가 많은 욕을 좀 먹고 있고 또 네이버가 다 헤쳐먹는다. 네이버가 뭐 국내 인터넷 사업 잠식한다, 뭐 지식시킨다 얘기 듣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글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몇 안 되는 플랫폼이긴 하거든요. 예, 이게 얼마 안 있어 뭐 깨질 수도 있다는 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안에서도 자신들의 운명이 3년 뒤, 5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